어디서 내가 부동산 아는 척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재개발. 재개발은 제가 재개발이랑 이 재건축이랑 진짜 많이 헷갈렸거든요. 재개발이 뭐지? 재건축이 뭐지? 왜냐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조금 쉽게 이걸 설명하고자, 재개발은 동네 전체를 밀고 새로 짓는 것, 그러니까 판을 새로 짜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만 새로 짓는 것, 혹은 뭐 여기만 새로 짓는 것, 건물만 교체하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해요. 재개발이 더 큰 범위고, 재개발은 동네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 재건축은 부동산만, 건물만 새롭게 만드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이 두 가지가 되게 많이 헷갈리고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는데, 조금 쉽게 설명해보자면, 용적률은 땅 위에 얼마나 높게 쌓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게 용적률이고, 건폐율은 땅을 얼마나 넓게 덮을 수 있는지, 요거를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투자 가치의 핵심이 되는 건 바로 건폐율보단 용적률인데, 그 이유는 용적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 정해진 땅 안에서 팔 수 있는 부동산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투자 가치의 핵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그 위로 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위에 부동산 개발이라는 거는 정해진 땅에 60평이면 60평, 100평이면 100평, 예시로 든 건데 100평이면 100평, 이 땅 안에 얼마만큼 지분권자들을 제외하고서 그 외에 이제 여유분이 생겨야지만 주체자의 수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땅은 정해져 있으니까 위로 점점 높게 쌓아야지 팔 수 있는 부동산의 개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이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몸테크입니다. 몸테크. 627 대책 나오면서 몸테크란 말이 조금 사라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겐 아직도 몸테크란 말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몸테크는 내가 어떤 빌라나 개발될 것 같은 동네의 입지에 빌라 혹은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사서 거기서 재개발이 될 때까지 낡은 집에서 몸으로 버티며 사는 투자를 몸테크라고 합니다. 꼭 내가 그 집에서 안 살고 여기는 전세 주고서 이제 다른 데서 더 안 좋은 집에서 살아도 그것도 몸테크에 해당되지만, 이게 왜 요즘엔 조금씩 사라진 말이 됐냐? 바로 이 갭투자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현재 전세를 끼고서 주택을 매수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설사 끼더라도 내가 6개월 내에 실거주를 하게 돼서 해야만 돼서 이제 무조건 집을 사면은 내가 가서 살 곳을 사게끔 이제 규제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과거에는 갭 투자로 어떤 지역에, 입지 좋은 지역에 혹은 호재가 있는 지역에 부동산을 구매하고 나는 조금 안 좋은 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나 저렴한 전세를 내면서 거기서 몸테크를 했었는데, 이제는 갭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그 집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엔 몸테크란 말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할 단어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조금 더 딥한 영역인데,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제한받는 사업자를 임대사업자라고 해요. 근데 임대사업자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부동산 혹은 아파트나 빌라 여기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제 혜택도 있고, 매도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던가 이런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란 말이 한때 핫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시려면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은 매달 원금을 똑같이 갚는 것을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원리금 균등 상환도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이란 이제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한다고 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따라서 실제로 월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 달라지고, 그 대출을 계산할 때 꼭 DSR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요거에 따라서도 DSR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또 다른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걸 이제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요거는 이제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요것들이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매달 전세 이자만 내지 원금을 내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도 마찬가지죠. 원금을 갚지 않고, 원금은 이제 대출 만기 때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걸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미리 갚는다고 하면 은행이 매기는 벌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대출 받는다고 해서 은행은 3년 동안 요 정도 이자를 내서 요 정도 수익이 나면 우리 은행에 이득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출을 내주는 건데, 내가 갑자기 3달만 쓰다가 갑자기 다 상환하겠다, 나 목돈이 생겨서 상환하겠다라고 하면은 은행은 내가 이 정도까지 3년치의 수익을 계산해놨는데 그것보다 이미 그 이전에 3개월 만에 끊기는 거잖아요, 그 수익이.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라 라고 하는 게 은행이 매기는 벌금인 거죠. 사실 요즘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상품이 많이 없어서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상품 찾으시는 분들 간혹 가다가 계신데, 그런 금융사는 없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우대 조건. 요 말은 은행에서 금리를 깎아주는 꿀팁들이 금리 우대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급여 이체를 한다거나 보험 가입을 한다거나 카드 개설 등을 하면은 금리를 깎아주거든요. 근데 이게 다 좋은 것은 아니고, 금리 우대를 받기 위해서 카드 개설을 해서 30만원씩 써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금리 우대를 그렇게 해서 받으면 하락률은 한 0.1% 정도이기 때문에 카드 개설을 굳이 안 해도 될 카드를 개설해서 30만원을 매달 쓰는 것보다 그냥 0.1%의 이자를 더 내는 것이 더 이득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딱 30만원씩만 쓰면 좋은데, 이것도 사실 은행의 마케팅 수단인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귀찮은 것들이 많은 금리 우대 조건이 많은데, 당연히 0.1%라도 낮추는 게 좋지만 내 상황과 비교해보고 이건 안 써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과감히 포기하는 게 더 나은 정답일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대차라는 말입니다. 전대차라는 용어는 굉장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세입자가 남에게 다시 세를 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전대를 내놓은 물건에 내가 세입자로 가게 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져서 내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전대차를 할 때는 임대인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런 물건만 부동산에서 계약을 해서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헷갈리는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 이게 진짜 많이 헷갈렸거든요. 공급 면적은 총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 면적은 찐 면적이에요. 어떤 아파트의 공급 면적이 18평이다 라고 하면 복도랑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게 공급 면적인 거고, 전용 면적은 내가 실제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공간을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공급 면적은 복도랑 엘리베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공유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전용 면적은 내가 내 방문 열고 들어가서, 집문 열고 들어가서 짐들을 놓고 거주하는 그 안에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장특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건데, 당연히 정부는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집을 오래 갖고 그 집에서 오래 살아라, 그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합니다. 장특공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너무나도 흔해진 말인데, 왜 흔해졌냐?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 땅 사려면 구청장 허락받으세요 하는 투기과열 지역에서만 해당되는 말이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과거에는 강남 3구만이었다가 요즘에 이렇게 늘어났어요. 제가 이 사진도 되게 많이 저희 그 방송할 때 보여드렸었는데, 일단 서울 전역과 그 다음에 경기 인기 지역들이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흔한 말이 됐죠.